폴란드. 중부 유럽 팔대의 면한 나라로 10세기에 국가가 성립되어 16세기에 전성기를 맞았다. 1795년 프로이센, 러시아, 오스트리아 3국에 의해 분할된 후 1918년 독립하였으나 제2차 세계대전으로 서부 지역은 독일에, 동부 지역은 소련에 분할 점령되었고 1945년 해방되었다. (1) 개관. 정식 명칭은 폴란드 공화국이다. 중부 유럽에 위치하며 공식 국명은 폴란드 공화국으로 수도는 바르샤바이다. 폴란드는 16개의 주로 구성되며 수도 이외에 크라쿠프, 우치, 브로츠와프, 포즈난, 그단스크, 슈체친 등이 주요 도시이다. 폴란드의 국명은 6세기경 바르타강 유력의 분지에 살던 서슬라브 부족인 폴라니에에서 유래한다. 또한 폴라네는 슬라브어로 평야를 뜻하는 폴에서 유래하였다고 전해진다. 폴란드는 북쪽으로 발트해와 북동쪽으로는 리투아니아와 러시아 영토인 칼리닝그라드 접한다. 또한 동쪽으로 벨라루스 및 우크라이나, 서쪽으로는 독일, 그리고 남쪽으로는 슬로바키아 및 체코와 국경을 접하고 있다. 현재의 폴란드 지역인 중부 유럽 평원은 수천 년 전부터 많은 민족이 거주하였던 지역이다. 폴란드의 원이 된 폴란이라는 이름을 가진 부족을 이끌고 나라를 세운 것은 966년 메슈코 1세 공작이다. 그는 여러 부족으로 나뉘어 생활하던 이교도였던 폴란드 민족을 통합하고 가톨릭으로 개종하였다. 이후 1025년 폴란드 왕국이 세워져 본격적으로 역사에 등장한다. 1569년에는 폴란드 리투아니아 연합왕국이 결성되어 17세기까지 유럽에서 가장 큰 영토와 약 750만 명의 인구를 가진 강대국으로 군림하였고 1791년에는 유럽 국가 중 최초로 현대적 의미의 헌법을 제정하였다. 그러나 18세기 들어 급격한 국력 쇠퇴로 러시아, 프러시아, 오스트리아 간 3차에 걸친 영토 분할을 통해 폴란드는 지도에서 사라지고 러시아와 독일의 지배를 받게 되었다. 1918년 베르사유 조약을 통해 독립하여 짧은 기간 정치적 안정과 경제 성장으로 중동 유럽의 지역 강대국으로 복귀하였다. 이후 폴란드는 제2차 세계대전 발발로 독일에 점령당한 뒤 유대인 300만 명을 포함해 600만 명의 시민이 전쟁 기간 중 사망하였다. 1949년 독일의 패퇴와 함께 소련의 진주로 공산화되었다가 1989년 자유노조가 중심이 된 독립운동으로 공산주의 정권이 붕괴되고 폴란드 공화국이 수립되었다. 폴란드는 제재 전환 이후 비교적 안정된 정치적 기반 위에서 빠르게 경제가 성장하였고 2004년 유럽연합 가입으로 중동 유럽의 정치, 군사 및 경제적 강국으로 부상하였다. (2) 자연. 폴란드는 위치상으로 동서유럽의 중간에 있고 대부분 제사빙하기의 영향 아래 있으며 그 밖에 동서로 달리는 오래된 계곡을 수반하는 넓은 저지가 국토 북부에 약 2/3을 점하고 호수가 산재하는 평야지대도 있다. 가장 최근까지 빙하지대였던 북부 지방은 일부가 사고를 이루는 저지대이고 그 남쪽에는 빙하에 의한 퇴석과 호소가 산재하는 저지대가 펼쳐진다. 바르샤바 남쪽에 있는 고지인 시비잉 토크시스키의 산맥도 최고 높이 612m에 불과하다. 남서부의 수데티 지방에는 수데티 산맥이 있으며 체코와의 국경에 스네지 가산이 있다. 슬로바키아와의 국경인 타트라 산지에는 폴란드 최고봉 리시산이 솟아있다. 중부 및 남부의 일부 지역은 토질이 비옥하고 포대졸과 본래 소택지였던 비옥한 토양지대도 있다. 하천 수계의 중심은 비스와강과 오드라강으로 수많은 지류와 함께 전국의 수로망을 펼쳐 전체의 90%에 가까운 물이 모여든다.
이밖에 어류가 풍부한 빙하호가 산재한다. 서유럽의 습도 높은 해양성 기후에서 동유럽의 대륙성 기후로 옮아가는 저미지대에 위치해 있어 강수량은 가장 많은 남부 국경 산악지대가 1000에서 1100mm, 가장 적은 중부가 평균 600mm이다. 기온은 초봄, 초가을에 0에서 5도씨, 봄가을에 5에서 15도씨, 여름에 15도씨 이상, 겨울에 0도씨 이하로 연평균 기온은 6에서 8.8도씨이다. 삼림도 서유럽의 화렵수림으로부터 동유럽의 침엽수림으로 옮아가는 저미지대로 삼림 면적은 국토의 약 1/4를 점한다. 식생은 폴란드 남부의 타트라 산지에서는 알프스적 요소가, 동부에서는 스텝적 요소가 짙다. 북부와 서부에는 황지와 이탄지가 많다. 동물은 제4빙기 이후 이주한 것들로 붉은 사슴, 노루, 말코 손바닥 사슴, 붉은 곰, 여우, 수달, 비버 등 유럽 여러 지방의 것들이 뒤섞여 있다. 북동쪽에 있는 비아오비의 차원시림 지대에는 유럽 들소가 서식한다. 광물 자원 중 가장 중요한 것은 남서부 상실롱스크의 역청탄으로 폴란드 국내에서 생산되는 거의 전량이 이곳에 집중되어 있다. 서부에서는 갈탄도 산출되며 카르파티아 산맥의 전면에 해당하는 남폴란드에서는 원유와 천연가스가 산출된다. 그 밖에 남서부 지방에서는 철아연, 납구리, 니켈, 비소, 금이 생산된다. 남부의 암염은 유명한데 13세기부터 채굴되어 왔고 중부의 황과 수많은 광천도 유명하다. 주민. 폴란드는 국토 변동과 역사적 배경에 따라 주민 구성이 현저하게 변화하여 제2차 세계대전 이전에는 폴란드인 2200만, 우크라이나인 320만, 유대인 300만, 러시아인 120만, 독일인 70만으로 복잡한 구성을 보였으나 현재는 슬라브인의 서부 계열에 속하는 폴란드인이 98%를 차지하며 그 밖에 소수의 백러시아인, 우크라이나인, 유대인, 독일인 등이 있다. 복잡한 민족 구성 양상이 바뀌었으나 인구는 전쟁 이전의 수준을 넘어섰다. 외국에 거주하는 폴란드인이 약 1300만에 달하는데 그 분포는 대체로 미국의 1000만, 러시아 연방을 비롯한 러시아 지역 각국의 120만, 브라질의 80만, 프랑스의 60만 등이다. 공용어는 슬라브어파에 속하는 폴란드어로 문자는 로마자를 사용한다. 한편 포메라니아 지방 주민들은 폴란드어의 한 방언으로 간주되는 가슈바어를 사용하는데 그들은 과거 서슬라브의 한 부족이었던 포모지인의 후예로 여겨진다. 종교는 가톨릭교로 전 인구의 90%가 가톨릭 교도이다. 공산정권 수립 후 폴란드도 종교 단합에서 예외가 될 수 없었으나 가톨릭은 여전히 국민의 정신생활에 깊이 뿌리내리고 있었으며 결국 공산정권도 완화 조치를 취하게 되었다. 1956년 12월 초등학교에서의 종교교육이 허용되고 1971년에는 교회의 재산권이 부여되었다. 그 후 교회는 산하에 대학을 두는 등 강력한 세력을 유지하면서 정부에 대해서도 상당한 영향력을 미쳤다. 한편 1978년에는 크라쿠프의 비디오 추기경이 로마 교황 요한 바오로 2세로 선출되었다. 가톨릭교도 이외에 그리스 정교도, 프로테스탄트, 유대교도가 있다. 4. 역사. 피아스트 왕조시대. 기원전 1000년간의 발굴품은 현재의 폴란드 땅에 슬라브인이 거주했던 사실을 보여준다. 문헌에는 뒤에 폴란드인을 형성한 여러 부족의 이름이 나타나는데 계급사회 발상은 6세기이고 9세기에는 비슬라인의 부족 공국이 데모라비아 왕국과 접촉을 가졌다. 10세기에는 그니에즈노, 포즈날을 중심으로 폴인의 땅이 형성되어 폴란드 통일의 모체가 되었으며
거기서 민족과 국토의 명칭이 생겨났다. 962년경 포린의 피아스트공 미에슈코 1세의 기록이 나타나는데 그는 포메라니아, 실롱스크, 말로폴스카의 땅을 합병하고 로마 교황청과 제휴하여 독일의 압력에서 벗어나기 위해 966년에 그리스도교를 받아들여 봉건 제도를 확립하였다. 폴란드의 초기 봉건 국가가 완성된 것은 그의 아들 볼레스와프 크로볼이 때인데 1000년에 그니에지노의 대주교구가 이루어져 종교적 독립을 획득하였고 1024년에는 볼레스와프 1세가 왕위에 올랐다. 그러나 왕위 계승과 몽골의 침입 및 독일, 계프 러시아와의 전쟁 등으로 국력이 쇠퇴하여 14세기까지 지속되는 봉건 분열 시대가 시작되었다. 12, 13세기에는 경제의 발전이 현저하여 재통일의 가능성이 엿보였으나 여러 가지 어려움이 겹쳐 푸셰미슬 2세가 폴란드의 대부분을 통일하고 왕위를 부활시킨 데 그쳤다. 최종적으로 봉건 분열 상태가 해소된 것은 블라디슬라프 1세 때로 그는 1320년에 폴란드 왕의 칭호를 얻었다. 1320에서 1455년은 의회군주 국가 시대로 특히 카시미르 대왕 때 중앙 집권의 강국이 되어 폴란드 화폐가 중요한 의미를 갖게 되었다. 1364년에는 크라쿠프 대학이 설립되는 등 경제와 문화가 크게 번영하였다. 야기예워 왕조시대. 단기간에 폴란드, 헝가리 연방에 이어 헝가리 라요시 2세의 딸 야드비가와 리투아니아 대공 블라디슬라프 야기예워의 결혼에 의해 폴란드 리투아니아 연합이 이루어졌다. 1400년에는 크라쿠프 대학이 부활되었고 1410년에는 역사상 유명한 그룬발트 전투에서 독일군을 격파하여 독일 기사단의 집요한 위협을 제거하였으며 그 후 몇 차례의 전쟁을 거쳐 발트해로 통하는 길을 열었다. 카시미르 4세 때에 폴란드 사상 최성기를 이룩했으며 16세기 말에는 북으로 발트해, 남으로 흑해에 이르는 유럽 최대의 왕국이 되었다. 폴란드 분할 시대. 폴란드는 15세기 중엽부터 16세기 말에 걸쳐서 슈라우타의 민주정치가 실시되었는데 그 동방 진출은 자주 모스크바 대공국과의 전쟁을 일으켰다. 17세기에는 투르크와의 전쟁 및 발트해를 둘러싼 스웨덴과의 전쟁 등으로 국력이 피폐해갔다. 그와 같은 정세 아래에서 프로이센, 러시아, 오스트리아의 3국은 점진적으로 폴란드를 침범하여 1795년에는 폴란드를 완전히 분열하였다. 나폴레옹에 의한 바르샤바 공국 시대 기간을 제외하고 1795에서 1918년까지 3국의 지배 아래 있었다. 1830년에 반란으로 혁명정부를 조직하였는데 1831년 11월 봉기로 이어진 독립투쟁의 실패로 대량의 망명자가 국외로 탈출하고 미츠키예비치, 쇼팽 등도 조국을 떠났다. 독립과 제2차 세계대전. 1918에서 39년은 폴란드의 독립기간이었다. 제1차 세계대전 후 탄생한 폴란드는 러시아와의 전쟁으로 영토를 확대하여 많은 이민족을 거느린 대국이 되었으나 1926년 비우스트스키의 군사 쿠데타에 의해 프랑스와의 협력관계가 독일과의 협력관계로 뒤바뀌었고 폴란드는 파시스트화되어 갔다. 폴란드 정부는 1932년에 소련과 1934년에 독일과 불가침 조약을 체결했으나 1939년 9월 1일 나치스 독일의 침입이 시작되어 서부 지역은 독일의, 동부 지역은 소련의 분할 점령되었다. 나치스 독일의 점령은 대량 학살의 죽음의 수용소를 만들어내어 역사에 남을 잔악한 살상을 자행했다. 망명 정부는 파리 함락 후 런던에서 활약하였으며
국내 게릴라 활동단체로는 망명정부 지휘하에 국내군과 폴란드 노동자당이 편성한 인민군 등이 있었다. 1945년 해방되었으나 1944년 8월 국내군이 일으킨 대독일군 무장봉기인 바르샤바 봉기는 그 평가를 둘러싸고 큰 문제를 남겼다. 바르샤바 봉기로 시민 24만 명이 사망하고 63만 명이 52인침 등의 수용소에서 피살되었다. 폴란드는 제2차 세계대전으로 600만 명 이상의 인명피해와 국민 재산의 38%에 해당하는 재산 피해를 입었으며 전후 정해진 현재의 국경은 역사적으로 보아 상당히 서쪽으로 이동되었다. 기에레크 정권. 폴란드의 기에레크 정권은 경제 재건을 위해 서방 국가들로부터 자관을 도입하여 중공업 우선의 공업화 정책을 실시하였으나 270억 달러에 달하는 외채만 짊어지게 되었을 뿐 실패로 끝나고 경공업과 농업 등 소비재 산업이 급격히 쇠퇴하기에 이르러 다시 국민 생활을 위협하게 되었다. 자관 상환, 무역 수지 적자, 1979, 1980년의 마이너스 성장 등 불안한 경제 상황 아래에서의 지도층의 부패로 인한 국민의 정치 불신이 팽배한 가운데 1980년 7월 육류 가격 인상을 계기로 발생한 노동자의 파업은 강한 정치적 색채를 띠면서 전국적으로 확대되어 2개월 동안 전국을 뒤흔들었다. 정부는 8월 31일 그단스크에서 노동자 측과 회동하여 파업권과 자주관리노조, 즉 자유노조의 결성권을 인정하는 합의문서에 조인함으로써 공산권에서는 전례가 없는 대폭적인 권리를 노동자 측에 허용하면서 사태를 수습하려고 시도하였다. 그러나 결국 기에레크는 혼란의 책임을 지고 9월 해임되고 카니아가 뒤를 이었다. 노조 결성권 획득 후에 결성된 자유노조의 연대노조는 곧 전국적으로 조직이 확산되어 11월에 정식으로 등록되었으며 38세의 바웬사가 위원장이 되었다. 아콰일로의 경제 사정은 다시 전국 규모의 노동자 파업을 불러일으키고 1981년 10월 카니아를 권좌에서 물러나게 하였으며 참모총장 야루젤스키가 당 제1서기 및 총리, 국방장관을 겸하게 되었다. 자유노조와 민주화 개혁. 바웬사가 이끄는 자유노조 연대에는 1천여만 명의 노동자가 참가하여 폴란드 민주화의 원동력이 되었다. 그러나 야루젤스키 정권은 1981년 12월 전국의 계엄령을 선포하고 바웬사를 비롯한 노조 지도자, 반체제 지식인 5천여 명을 체포함으로써 노조 활동은 지하로 잠적하게 되었다. 1982년 5월과 8월에는 계엄령 하에서도 반정부 시위가 감행되었고 이 사이 주미, 주일 대사를 비롯한 폴란드인의 망명 사태가 일어났다. 정부는 1982년 10월 자유노조를 불법화하고 1983년 7월 계엄령을 해제한 후 위기상태법을 제정함으로써 계엄 해제에 대비한 안정장치를 마련하였다. 정부의 강경 정책에도 불구하고 자유노조를 중심으로 한 민주화운동은 꾸준히 전개되었고 1987년 11월 정부는 1년의 정치, 경제 개혁에 대한 국민투표를 실시하였으나 부결되어 정부의 위신은 더욱 실추되었다. 1988년 8월 다시 탄광을 중심으로 파업이 연발, 전국적으로 확산되자 위험에 직면한 정부는 바웬사에게 자유노조 합법화 등을 도의하기 위한 원탁회의를 제의, 설득하여 파업을 종결시켰다. 1989년 4월 당정부, 노조, 지식인 대표 등 55명으로 이루어진 원탁회의에서는 1. 자유노조의 합법화, 2. 자유선거에 의한 상원 신설, 3. 하원 460석 중 35%의 자유선거, 4. 대통령제 신설 등이 결정되었다. 그 결과 1989년 6월 실시된 총선에서 자유노조는 상원 100석 중 99석, 하원에서 161석을 차지하여 압도적 승리를 거두었다. 이어 열린 상하원 합동회의는
7월 야루젤스키를 초대 대통령으로 선출하고 야루젤스키는 자유노조 기관지의 편집장 마조비에츠키를 총리로 지명함으로써 동구 사회주의권에서는 사상 처음으로 비공산당 주도의 연립정권이 출범하게 되었다. 그러나 마조비에츠키 정부 출범 후 개혁 속도의 지연과 옛 공산 세력의 잔류 등의 불만을 품은 자유노조 등 개혁주도파들은 야루젤스키의 조기 퇴임 압력을 가하였고 야루젤스키가 이에 굴복함으로써 임기 5년의 직선 대통령제가 채택되었다. 이에 따라 1990년 11월과 12월 대통령 예비 결선 선거가 실시되어 결선 선거에서 바웬사가 승리, 전후의 첫 민선 대통령이 되었다. 정치. 폴란드는 1952년 7월 22일 세임에서 채택된 헌법에 따라 인민공화국이 되었다. 헌법은 1954, 1957, 1960년에 일부 개정되었고 1976년에는 폴란드 인민공화국은 사회주의 국가이다라고 규정한 조항을 신설하는 등 대폭적인 개정이 있었다. 그러나 헌법이 규정한 이와 같은 사회주의 체제는 1989년 9월 자유노조 주도의 마조비에츠키 내각이 출범한 후 단행된 국유기업체의 사유화 추진, 시장 경제로의 이행 등으로 유명무실화되었다. 이에 더하여 1990년 12월 대통령에 취임한 바웬사가 1940년대 이후의 런던 망명정부를 계승하는 제3공화국을 선포함으로써 공산주의 체제는 완전히 소멸되었다. 1991년 10월 실시한 47년 만의 자유총선 결과 집권시민민주연합이 참패하였다. 야놀세프스키 총리의 연립내각이 5개월 만에 해산, 파블라크가 뒤를 이었으나 1992년 7월 역시 사임하였다. 그 뒤 중도파인 안나 소호츠카 총리도 비교적 안정을 이루었으나 급진 개혁에 따른 부작용으로 사퇴, 대통령은 의회를 해산하고 9.19 총선거를 실시했다. 선거 결과 농민당 파블라크 총리하의 좌파 연립내각이 구성되었다. 1995년 총선에서 임기 5년의 대통령에 알렉산데르 크바스니예프스키가 선출되었고 의회는 양원제 2다. 상원은 100석으로 임기는 4년이다. 하원은 460석으로 임기는 4년이고 비례대표제에 의해 선출된다. 주요 정당으로는 연대선거행동, 민주좌파연합, 자유연합, 농민당, 폴란드 재건운동이 있다. 기구. 폴란드는 직선제 선거를 통해 선출되는 임기 5년의 대통령을 국가 최고 통수권자로 한다. 대통령은 국가방위위원회 의장, 군사령관을 겸임하고 국회 해산권, 강요 임명권, 법률안 거부권, 계엄령 선포권 등 강력한 권한을 가지며 하원에서 다수 의석을 차지한 당의 의원 중에서 총리를 선임한다. 총리는 내각을 구성하게 된다. 국회는 상하원의 이원제 국민의회로 상원 100명, 하원 460명으로 구성되며 임기는 각각 4년이다. 특히 하원은 총리 등 강요 승인권, 내각 불신임 결의권 등을 가진다. 국가행정의 최고 집행기관인 내각회의는 하원에 의해 승인 임명된 총리, 부총리 및 장관 등으로 구성되며 수임의 책임을 진다. 이와 같은 권력 구조는 1989년 4월 당정부, 자유노조, 지식인 대표 등으로 구성된 55인 원탁회의의 결정에 의해 형성된 정치개혁의 소산이다. 원탁회의는 당초 국가평의회 의장 제도 대신 대통령제를 도입하면서 이를 상하양원 합동회의에 의한 간접선거, 6년 임기제로 결정, 초대 대통령으로 야루젤스키를 선출하였다. 그러나 야루젤스키는 바웬사 및 그를 지지하는 세력으로부터 조기 사임의 압력을 받게 되었고 이를 수락함으로써 차기 대통령 선거는 직접선거, 5년 임기제로 바뀌게 되었다. 바웬사는 5년 임기의 첫 민선 대통령이 되었다.
한편 국가 권력의 지방기관인 국민평의회는 구미나 시, 대도시의 구, 주에 설치되어 있다. 1975년 6월 이후 폴란드의 주는 49개로 나누어졌으며 바르샤바, 크라쿠프, 우치 등 3개 현은 도시연이다. 법원은 최고법원을 상급법원으로 하는 3심급제이며 그 밖에 특별법원이 있고 검찰은 독립기관이다. 정당, 단체. 폴란드의 정당은 사회민주당, 사회민주연합, 통일농민당, 민주당 등이 있고 기타의 조직으로는 폴란드의 전체 노동조합을 거느려온 노동조합 중앙평의회, 1989년에 합법화된 자유노조, 1945년에 설립된 부인연맹 등이 있다. 정당 중 사회민주당은 1990년 1월 40여 년간 공산정권을 주도하여온 폴란드 통일노동자당이 민주개혁 추세에 맞추어 서구적 사회주의를 지향하여 변신한 정당이다. 통일노동자당은 1948년 폴란드 노동자당과 폴란드 사회당이 합당하여 정권을 장악한 이래 권력을 독점하여 왔으나 1980년대에 들어 당원의 이탈 현상이 현저해지고 1989년 6월에 상원 및 하원 일부 선거에 대패한 후 세력이 급격히 쇠퇴하였다. 또 하원의 다수당이면서 1989년 9월 자유노조의 마조비에츠키에게 내각을 넘겨줘 집권당을 포기하여야만 하였고 1990년 1월에는 사회민주당으로 개명, 변신에 힘썼다. 그 밖에 통일농민당과 민주당은 오랫동안 통일노동자당의 지도 아래 있었으나 1989년 8월 바웬사의 제의를 받아들여 마조비에츠키 연립정권에 참가하였다. 노동조합 중앙평의회는 1945년에 설립되어 그 위하에 폴란드 전체 노동조합을 거느려왔다. 바웬사가 이끌어온 자유노조는 1981년 불법화되어 활동에 큰 제한을 받았으나 꾸준히 민주화운동을 주도하여 1988년에는 결정적으로 대세를 잡아 1989년 자유노조 주도의 내각을 수립하는 데 성공하였다. 그러나 1990년 11월의 대통령 직접 선거에 바웬사와 마조비에츠키가 함께 출마함으로써 세력이 양진영으로 분열하여 큰 타격을 입었다. 외교. 폴란드는 공산정권 수립 이래 바르샤바 조약기구와 코메콘을 축으로 하는 외교정책을 기조로 하면서 1972년 서독과 국교를 수립하는 등 서방과의 교류도 추진해왔다. 특히 1970년대 제1서기 기에레크는 1972에서 77년 벨기에, 핀란드, 미국, 스웨덴, 소독, 인도, 이탈리아, 바티칸 등을 방문하여 경제협력과 동서 긴장 완화를 촉진하였다. 1980년대 제1서기 야루젤스키는 1986년 몽골, 북한, 중국을 방문한 데 이어 1987년에는 이탈리아, 소련, 일본, 영국, 벨기에를 방문하는 등 균형 외교를 폈다. 1989년 6월과 7월 미테랑 프랑스 대통령과 부시 미국 대통령이 폴란드를 방문하여 경제 원조와 상호교류 방안을 논의하였고 7월 동구권 최초로 44년 만에 로마 교황청과 수교하였다. 1989년 9월에 출범한 마조비에츠키 정부는 탈이념적 자주 외교를 전개하여 11월에 콜 서독 총리와 정상회담을 가졌고 바웬사는 같은 달 미국의 부시 대통령과 회담하였다. 마조비에츠키의 뒤를 이은 바웬사는 1991년 미국과 이씨를 차례로 방문, 외채 탕감 등 경제협력을 논의하였다. 같은 해 4월 프랑스와 6월 독일과 우호 조약을 체결하였다. 1992년 3월에는 제2차 세계대전 이후 폴란드 대통령으로는 최초로 독일을 공식 방문하였다. 군사.
폴란드는 의무병제이다. 1998년 현재 국방비는 33억 달러로 GDP의 2.2%를 차지한다. 1995년 현재 총병력은 23만 4천 명이고 육군 16만 5천 명, 해군 1만 7천 명, 공군 5만 2천 명이다. 1989년보다 병력은 50%가 감축되었고 복무기간도 15개월에서 12개월로 줄일 예정이다. 경제. 제2차 세계대전 이전 폴란드 경제의 특징은 농업에서의 봉건적 후진성과 공업에서의 외국 자본의 진출에 있었다. 대지주가 경제의 50% 이상을 차지하고 있었으며 외국 자본은 주식 자본의 43.3%를 장악하고 있었다. 전쟁이 끝난 후에는 피해가 막심하여 전체 산업체의 3분의 2가 파괴된 반면 지하자원이 풍부한 실롱스크를 획득하여 공업화의 발판을 마련하고 포메라니아 지방을 얻어 발트해에 대한 출구를 가지게 됨으로써 경제적인 이득을 얻게 되었다. 공산정권 수립 후 약 600만 헥타르의 토지를 농민에게 분배하는 농지개혁이 실시되어 1950에서 65년 농업의 집단화가 추진되었고 이와 함께 생산수단의 사회화와 중공업 발전을 위한 시책이 추진되었다. 그러나 정부에 의한 급진적인 중앙집권적 계획 경제는 곧 그 결함을 드러내어 실패로 끝나고 국민의 경제적 불만은 1956년에 포즈는 폭동으로 표출되었다. 1956년에 집권한 고무우카 제하에서도 경제 사정은 호전되지 않아 농업 생산의 정체와 소비재의 결핍은 여전하였고 물가 상승, 실업 증대 등 사정은 더욱 악화되어 1970년 고무우카를 물러나게 만들었다. 이어 등장한 기에레크 정권은 서방 국가들로부터의 자본, 기술 도입으로 생산성 향상과 무역 확대에 힘을 기울여 경제는 한동안 성장세를 보였다. 그러나 1976년 무렵부터 세계 경제의 침체와 더불어 무역 수지 악화, 외채 부담 증가, 인플레이션 압력 등 많은 문제점을 노출시키게 되었다. 1979에서 80년에는 마이너스 2에서 0에서 13%의 마이너스 경제 성장을 기록하여 1981년의 국민 소득은 1974년 수준으로 떨어졌다. 이와 같이 1980년대에 들어서도 30억 달러대를 웃도는 엄청난 외채와 수출 부진 등으로 경제는 침체를 거듭하였으며 1988년 5월과 8월에는 물가고의 불만을 품은 노동자들의 파업이 전국을 휩쓸었다. 정부는 경제구조의 근본적인 체질 개선을 위해 1989년 1월부터 사기업에 대한 규제를 철폐한 경제활동확대법, 외국인 투자 촉진법 등을 시행하였다. 마조비에츠키 정부도 1989년 10월부터 부실 공장 폐쇄, 국유재산 매각 등 인플레이션 억제를 위한 긴급 조치와 시장 경제로의 전환 등이 포함된 급진 경제 계획을 추진하였다. 그러나 물가 인상, 연간 700%에 이르는 인플레이션을 잡기 위한 극도의 긴축 정책과 임금 인상 억제, 국영기업체의 사유화 부진, 1990년 말 현재 420억 달러에 이른 외채 문제 등이 국민들의 불만을 사 1990년 11월의 대통령 예비선거에서 총리 마조비에츠키는 3위로 낙선되었다. 1991년 1월의 개혁으로 급진적 시장 개혁으로 인한 타격에서 얼마간 벗어났으며 이 시와 미국으로부터 약 270억 달러의 외채를 탕감받았다. 산업. 폴란드의 농지 면적은 15만 제곱킬로미터로 전체 국토 면적의 48%를 차지하며 동부 유럽에서는 러시아 연방의 다음 가는 농업국이다. 다른 코메콘 국가들과는 달리 농업 집단화율이 가장 낮아 농경지의 80% 이상이 자연농가에 의해 경작된다. 기에레크 정권은 1971년 8월에 이윤제도의 채택, 개인 영농의 허용 등 공산주의 국가에서는 유례가 없는 혁신적인 농업 정책을 써 농업 생산의 증대를 꾀하였다.
제2차 세계대전 전에는 곡물 수출국이었으나 전후에는 인구 증가 및 축산업 발전에 따른 사료 수요의 증가로 곡물 수입국으로 바뀌었다. 주요 농축산물은 라이보리, 밀, 보리, 귀리, 감자 및 소, 돼지, 말 등이다. 특히 라이보리와 감자의 생산량이 많은데 라이보리는 식량 외에 보드카, 양조 등에 쓰이며 감자는 식량, 사료, 공업용 원료 등으로 쓰인다. 말은 예로부터 농업용 역축으로 많이 사육되어 왔다. 역대 정권은 공업화에 주력한 결과 공업이 주종 산업이 되도록 산업 구조를 역전시키는 데 성공하였다. 특히 중화공업의 성장이 현저하여 기계공업이 가장 선도적인 공업 부문이 되었다. 주요 공업으로는 크라쿠프의 철강공업, 그단스크, 그디니아의 조선업, 스타라호비체, 루블린의 자동차 공업, 바르샤바의 농기계 공업 등이 알려져 있고 건설기계, 공작기계, 오토메이션 기계의 생산도 늘고 있다. 화학공업은 비교적 새로 일어난 공업으로 실롱스크 지방, 비스와강 유역이 성한데 52인침, 노바후타에는 현대적인 공장이 있다. 로지는 전통적인 섬유공업 도시이며 식품공업도 그 전통이 길어 국내 각지에 분포되어 있다. 실롱스크 지방에는 유럽 제1의 실롱스크 탄전이 있어 폴란드의 공업화에 크게 기여하고 있다. 탄전 인근에서는 그 밖에도 너바연의 산출이 많다. 황동석, 암염, 황의 산출도 많은데 특히 카토비체의 염산은 유명하다. 카르파티아 산맥 북麓의 크로스노, 고를리체에서 석유, 천연가스가 발견되어 채굴되고 있으나 산유량은 크게 적어 러시아 지역으로부터의 수입에 크게 의존하고 있다. 무역. 폴란드의 산업은 동부 유럽 국가들과 깊은 관계를 맺고 있다. 따라서 무역에 있어서도 1월 2일 정도가 동부권과의 무역이며 러시아 지역의 각국, 독일, 체코, 슬로바키아가 주요 거래국이다. 1970년대 초부터 종래의 무역 위주에서 산업기술 협력의 형태로 방향을 전환하고 있으며 특히 고도경제 성장의 달성을 위해 서방 선진 제국과의 경제 협력을 적극화하고 있다. 교통. 폴란드에는 그단스크, 슈체친, 그디니아 등의 항구가 있다. 국영항공 에로티는 유럽, 중동, 아프리카 지역 여러 나라와 정기 항로를 개설하고 있다. 그 밖에 석유 파이프라인이 건설되어 있다. 사회. 폴란드는 동부권 국가 중에서는 수위를 다투는 문화국가로 국민들은 그 역사적 배경에서 배양된 불굴의 국민 정신을 지니고 있다. 과거 공산권 내에서 폴란드가 비스탈리나 반란의 기초를 만들고 공산주의 체제 아래에서 가톨릭 교회의 지위 강화를 이룩하였던 것도 문화적 전통과 거기에 뿌리박은 불굴의 국민 정신에서 연유된 것이다. 폴란드는 그러한 유럽 문화의 전통으로 인해 가장 중요한 분야에서 서유럽을 지향하고 있는 나라이다. 사회보장과 노동보호는 통일되게 발달되어 있다. 예컨대 양로연금은 남자 65세, 여자 50세부터 지급되며 탄광의 광부나 건강에 해로운 일에 종사하는 사람과 교원은 5년 감해진 나이부터 지급된다. 노동자와 그 부양가족의 의료는 무료이다. 제2차 세계대전 전의 문맹률은 꽤 높았으나 1949에서 52년에 문맹 일소운동이 전개되어 파괴된 학교도 복구되었다. 학교 제도는 국립으로 통일되어 있으며 7에서 15세까지 의무교육으로 무료이다. 2개의 신학 아카데미가 있어
공산국가로서는 특이한 일이었다. 폴란드 과학 아카데미는 1951년에 설립되어 1976년 403명의 국내외 회원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75개의 연구기관이 있다. 최대 규모의 도서관은 바르샤바 국립도서관으로 장서가 약 261만 7천 권에 이른다. 대학 도서관 중 가장 오래된 것은 크라쿠프 대학 도서관으로 장서는 약 250만 권이다. 폴란드인으로 세계 학술에 공헌한 인물에는 코페르니쿠스, 퀴리 부인, 오스카 랑게 등이 있다. 8. 문화. 일. 문학. 초기의 폴란드 문학은 라틴어로 씌어졌으며 전설이나 연대기가 많다. 라틴어로 씌어진 것 중 가장 오래된 것은 종교가인 보그로지차이며 15세기에는 종교 문학이 왕성하게 일어났다. 16세기에 들어오면서 폴란드 문학은 개화기를 맞이하였고 이 시기에 태어난 최대의 시인은 코아노프스키이다. 18세기 후반에는 계몽주의 시대를 맞았으며 대표적 시인으로는 크라시츠키가 있다. 독립을 이뤘을 시기에는 낭만주의 문학이 크게 유행하여 A. 미츠키에비치, J. 수오바츠키, Z. 크라신스키, 시노레비드와 같은 독특한 시인이 출연하였으나 이들은 모두 프랑스로 망명하였다. 19세기 후반의 실증주의 문학가로는 B. 프루스, E. 오르제슈코바, H. 시엔키에비치가 유명하다. 시엔키에비치는 구어파디스를 써서 노벨 문학상을 받았다. 19세기 말부터 20세기 초 무렵에 성행하였던 모더니즘의 대표적 작가로는 S. 피스피안스키, S. 제롬스키 등을 손꼽을 수 있으며 농민으로 알려진 W.S. 레이몬트도 노벨 문학상을 받았다. 제1, 2차 세계대전 기간 중의 대표적 작가로는 Z. 나우코프스카, M. 돈브로프스카, S.I. 비트케비치, W. 곰브로비치, B. 슐즈, J. 이와슈케비치 등의 소설가와 투빔, 수오남스키 등의 시인이 있다. 제2차 세계대전 이후에는 J. 안제예프스키, 루드니츠키, 티루제비치 등이 알려져 있다. 이. 미술. 10세기 말부터 그리스도교가 전파됨에 따라 폴란드는 당시 서유럽을 풍미하던 로마네스크 양식의 영향을 받았다. 이어서 13세기에는 고딕 양식이 도입되었고 15세기에는 고딕 양식 조각의 전성기를 맞았다. 비트스토포시가 제작한 마리아의 제단은 이 시대의 대표작이다. 16세기의 르네상스, 바로크 시대에는 주로 이탈리아의 영향을 받았고 19세기 이후에는 국내의 민족적 전통과 결부된 독특한 건축물이 나타났다. 한편 회화는 12세기 이후 고딕 시대의 활기를 띠었고 16세기에는 역사화, 초상화가 등장하였다. 특히 초상화는 17, 18세기에 이르러 전형적인 회화 양식이 되었다. 근대 회화는 고전주의, 낭만주의를 거쳐 리얼리즘 시대를 맞이하였으며 19에서 20세기에는 세계 모든 작품이 도입되었다. 현대에는 코바르스키 등의 사실파 이외에도 스타지에프스키, 야레사 등의 새로운 경향도 볼 수 있다. 음악. 폴란드에서는 예로부터 널리 알려진 민요 외에 교회 음악이 그리스도교와 함께 발달하였다. 바로크 시대의 뛰어난 작곡가로는 야젠프스키, 미에르체프스키 등이 있다. 17세기부터 폴란드의 민속 무용은 유럽의 예술 음악 속에 자리 잡게 되었다. 쇼팽의 스승이었던 에르스네르는 폴란드 음악의 아버지로 볼 수 있으며 쇼팽 역시 수많은 명작을 남겼다.
19세기 후반의 작곡가로는 노스코프스키, 젤렌스키가 특히 유명하다. 피아니스트 겸 작곡가인 제이 파데레프스키와 루빈스타인도 19에서 20세기에 걸쳐 활약하였다. 20세기 전반의 가장 뛰어난 작곡가로는 K. 쉬마노프스키가 널리 알려져 있다. 5년마다 개최되는 쇼팽 피아노 경연대회를 비롯하여 음악관계 축제대회가 많이 열리고 국립바르샤바 필하모닉 오케스트라 등 유명한 교향악단이 있다. 대한관계. 폴란드는 남북한 동시수교국이다. 한국과는 외교관계 없이 약간의 무역거래만 하다가 1989년 4월에 주바르샤바 무역관과 5월에 주서울 무역사무소가 교환, 개설되었고 11월 1일 정식으로 대사급 외교관계가 수립되었다. 1989년 투자보장협정, 무역협정, 1991년 이중과세 방지협정, 항공협정, 1993년 문화협정, 과학기술협력협정, 사직면제협정 등을 체결하였다. 1994년 12월 바흐인사 대통령이 방한하였다. 1997년 12월 현재 대한 수출 9,100만 달러, 대한 수입 1억 6천만 달러이다. 주요 수출품은 철강제, 화공품, 금속광물 등이며 수입품은 자동차, 섬유류, 전자제품 등이다. 구성, 나그네 구석구석 여행. 낭독, 글 읽어주는 고지혜. 들어주셔서 고맙습니다.